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하도겐!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세종특별자치시 빛가람 광주 전남 혁신도시, 반국동 원주 혁신도시, 진천 혁신도시, 내포 신도시, 전주 안주의 전북 혁신도시, 충무공동 진주 혁신도시, 김천 드림밸리. 그냥 두었으면 지역 소멸을 걱정했을 땅들에 전국의 젊은 인재들이 모였고 도시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방송에서만 얘기하는 건데 공공의 능력을 전국에 퍼뜨린 혁신도시와 행복도시는 해당 지역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정치 지형도 엄청나게 바꿔놨습니다. 90년대에는 자민련의 파라를 몰아주던 연기군의 보수 농촌 표심은 온데간데 없고 천안, 아산, 통합, 청주, 세종, 대전으로 충청권의 연담도시화 벨트가 나타났죠. 세종은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대한민국이 현재 진행형으로 꾸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의 21년 된 꿈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세 번째 시간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저는 선거관리 유필이고요. 투게더 농축산인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축산입니다. 파워 건조 에디터가 앉아있습니다. 파워 건조입니다. 잘 바릅니다. 뉴 덕질이는 45분 늦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과. 아, 네.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갑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프로그레시브 에디터가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스티스 에디터였는데 어느새 프로그레시브 에디터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버뷰 해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오버뷰 12년 7월 1일 세종시의 출범보다 석 달 먼저 세종지역구가 생겨났습니다. 19대와 20대 총선까지 단일 지역구였던 세종은 21대부터 분구되었고 갑이 주로 시내, 을이 조치원읍과 연기면을 포함합니다. 갑은 주로 늦죠? 네, 그렇습니다. 분이 언제 풀리지? 웬일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민주당의 2배에 이른 열띤 초반전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후보 대박 많아요. 양당 포함 예비후보 24명으로 경쟁률 12대1.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갑, 을 모두의 후보를 냈고 갑에는 새로운미래와 자유통일당이 후보를 냈으며 예비후보가 무려 2명이었습니다. 을에는 개혁신당과 한국국민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예비후보 성비는 남녀 19대5, 60세 이상이 11명, 후보군의 전국 연령보다 조금 높습니다. 광고하고 시작하죠. 세종시 내에서는 구할 수 있는 것들보다 훨씬 꾸덕한 인삼 녹용의 참맛, 평산네이처 진경옥, 세종시 내의 대부분의 디저트보다 훌륭할 수도 있는 꾸르꾸르 온유 마카롱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세종데이입니다. 페스츄리처럼 바삭하게, 푸딩처럼 부드럽게, 뉴질랜드 유기농 버터와 천연 바닐라빈, 더없이 맛있는 에그타르트. 달콤한 순간은 꾸룩꾸룩 에그타르트.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진경옥 광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앰플리파이드 채널과 엑세서몰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제수를 사용하지 않은 원액 그대로의 놀라운 꾸덕함. 꾸덕. 활력의 이거 반대로 얘기하는구나. 꾸덕을 먼저 하고 꾸덕, 좋아요. 좆댓 꾸. 아, 그렇죠. 네. 빌드업이 잘못됐어. 활력의 대표 원료 녹용, 거기에다가 인삼, 생지황, 복령 등을 넣고 전통 방식 그대로 중탕을 했습니다. 품질은 이런 걸 보여주죠. 재구매율 73%의 탁월한 효과. 액세스몰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7%의 분은 보도가 났거나 네. 뭐 이민을 가셨거나 다른 사유로. 감사합니다. 최고급 돌아가시기 전까지 구매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꾸덕, 좋아요. 우린 너무 사람들을 많이 죽여.
최고급 퀄리티를 추구하지만 동종 제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고 있고요. 스팀팩이 필요한 시기에는 진경옥을 찾아주세요. 세종갑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갑. 연기군이던 시절 삼선의 충남도지사 심대평은 이곳에서 최대 85%를 득표한 적도 있는 경북도지사도 울고 갈 지역정가 끝판왕이었습니다. 경북도지사가 보통 75에서 80% 받는단 말이에요. 90년대 충청권의 질문은 한나라당이 자민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였고 00년대는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의 백중세 그리고 여기에서 균열을 뚫었던 찰나의 순간이 바로 12년 대선이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승리했던 이 판에서 문재인 후보는 세종의 모든 읍면동에서 패하고 세종시민 부재자 투표와 재외 투표에서 그리고 단 한 곳 세종에 처음 들어섰던 행정중심 복합도시 마을 한솔동에서만 박근혜 후보를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잡지요. 그 후부터 22년 지선 들어 처음으로 국민의힘 시장이 탄생하기까지 민주당에게 세종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선거 연승 기록의 상징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총선 기록 12년 19대 총선 예전 분위기로만 판세를 점치던 안일한 기자들이 지역 끝판왕 심대평과 서울에서 자리를 못 얻어 여기까지 왔다고 핀잔을 들은 이해찬의 대결에서 클로즈 게임을 점쳤지만 결과는 14.1% 차 이해찬의 싱거운 대승. 20대 총선에서는 짜르 김종인의 철퇴에 출마 기회를 잃은 이해찬이 무소속으로도 쉽게 당선되면서 그를 평생 지역구 선거만 7번 나와 모두 이긴 총선에서 왜 지는지 모르는 레전드 오브 전설로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하면 질 수 있지? 그런 말을 실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넌 왜죠? 이러면서 다른 후보한테 이런 거 아니에요? 잘 봐! 출마를 해! 그런 당선이 되라고! 지난 총선 분구 이후 주로 인구 밀집 지역으로 구성된 세종갑 지역구의 초대 챔피언은 자수성가 증권맨 홍성국. 존재감을 알리지 못했던 홍 의원은 작년 말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양당의 두 후보는 모두 정치 신인입니다. 라고 쓰고 끝내려고 했는데 Here comes the old challenger. from 논산 계룡 금산.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52세 남자 변호사입니다. 충남 연기군생 금남초 금호중 대전고 한국외대 충남대 특허 법무 석사니까 무슨 소송을 대리하는지 알 수 있었고요. 그나마 재밌는 건 이영선 변호사 본인도 후보 본인도 얘기하던데 세종에서만 뭐 몇 대가 100년을 살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폐가 약간 있잖아요. 네. 세종자치시에서마저 연기군 출신에게 그러니까 뭐랄까 심정적인 가점이 주어진다는 게 재밌습니다. 성골. 네. 사시 48회 민변 출신이고요. 민주당 부대변인,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 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을 활동을 했습니다. 자, 노무현 재단의 상임 감사였고요. 그리고 2022년에 입당해서 2002년인가요? 예, 2002년에 민주당에 입당해서 지역의 당내 활동을 해왔어요. 처음에 대전 서구갑 출마 선언을 했다가 세종으로 급변침해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열린 21대 총선에서 세종시 을 예비후보로는 등록을 했지만 현역이었던 강준현 의원에게 밀려서 결선을 가지 못했었지만 그랬습니다. 이번 경선은 결선 없는 국민 경선 100%의 방식이었어요. 권리당원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자, 이해찬 보좌관 출신의 이강진 예비후보가 지역의 터줏대감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그렇게 점쳤었는데 결국은 이를 꺾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네, 6대1을 뚫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엔 7대1이었어요. 예. 자, 그래서 새로운 미래로 가버린 근데 김종민 후보가 변수라면 변수겠네요. 주요 공약이 헌법을 개정해서 행정 수도 규정에 대한 확실히 몫을 받겠다입니다. 세종에 출마하는 모든 사람이 그 말을 합니다. 네, 2017년 당시 이낙연 당시 총리가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을 때 여기에 빨간 머리띠 두르고 현수막 들어본 경력이 있어요. 개헌을 통해서 과천시에 남아있는 행정부처 5개 그리고 모든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규정에 따라서 국회, 의장실을 포함해서 국회 본원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세종지방법원과 세종행정법원을 넘어서서 대법원을 신설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고 지금의 어떤 반검사 이게 바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신설 이런 공약들도 있고 중앙 공약입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삭제하고 뭐? 내부 총질이죠. 그리고 예,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도 도입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책임 총리제 신설 등 주로 큰 굵직굵직한 그 개헌에 관련한 공약이고요. 나머지는 다 지역 공약이기 때문에 공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하나 빼고는 당론에 반하지 않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류재화어이고요. 네. 40세 남자 변호사 출신 40 축하한다 그래야 되나 모르겠네요. 40은 약간 네, 40입니다. 네. 네. 충주고 서울대 서서문과 동대학원 법석 나왔습니다. 군역은 알 수 없고요. 전과 없음, 재산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14년도에 그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일 때 수행비서로 정치에 입문을 했어요. 안철수 수행비서 30살에 네. 안철수계죠. 그리고 비서로 일을 하면서 세월호 참사 현장에 갔대요. 그때 나라도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 마음의 울림이 있어서 직업 정치인의 삶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바른미래당까지도 같이 가서 일을 하다가 21년 총선에서 세종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병준 후보 대변인으로 전향이 아닌 전향을 하고요. 그때는 전향이었지만 지금은 전향이 아니게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났다. 네. 그래서 김병준계 속성이 추가됐어요. 네, 빠른 귀순이랄까요? 아니면 뭐 선발대? 척후대? 선발대. 조사하고 왔다. 국힘에서 대통령 인수위 지역균형 발전 특별위원 했고 최민호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거쳐서 세종시 당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뭐 세월호를 보면서 정치 어쩌고 얘기하는 걸 이제 폐륜이라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폐륜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이번에 무려 단수 공천이 됐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만훈 후보를 물리치고. 네, 그런 거 치고 좀 레주메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아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세종이 또 조용해요. 네. 공약은 이제 막 발표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메인은 세종 공립학원 설립입니다. 공립학원? 네, 공립학원. 근데 내용은 공립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폐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기숙형 공립학원을 만들고 대치동 강사들을 불러가지고 가르치게 한다. 아, 이거 저기구나. 대치동 강사를 국가의 발 아래 두겠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지, 어벤져스 공약 같은 거죠. 네. 강남 인강의 오프라인 버전이랄까요? 연기군 조치원 어딘가에 두겠다는 거잖아요. 세종 시내는 폐교가 없을 테니까. 근데 대치동 강사를 얼마를 주고 데리고 올 생각이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 잡아들이지 않는 이상 안 돼요. 네. 프레이즈 하면서 총 들이대지 않는 이상. 네. 아마 뭐 윤석열 정부에서 비슷하게 해본 것 같긴 하지만 회계조사를 통해서요. 네. 네. 아무튼 국민의힘에 출마하는 그런 젊은 엘리트들은 고향의 기초학력에 대한 분노를 공유하는 느낌입니다. 저희가 강원에 고향의 기초학력에 대한 분노. 네. 이것들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막 이러면서. 저희가 그건 이해차와 똑같은 거네요. 자, 공부를 하란 말이야. 왜 그럼 못해? 시험을 잘 봐. 대치동 강의를 들으면 되잖아. 입니다. 춘천갑의 김혜란 후보도 비슷한 얘기 했었죠.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슬로건도 학군이 좋아야 세종이 산다더라고요. 이걸 들고 이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내 주민자치회에서 메가스터디 대입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갔어요. 거기서 선거활동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약간 세종의 어떤 인구 구성을 짐작하게 하네요. 그죠. 이제는 이 학부모들이 많이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출생률이 1에 가장 가까운 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까 소개하셨지만 갑은 또 도시니까요. 네. 그러면 이 메가스터디 대입 설명회에 와 있던 혹시 강사가 와 있었다면 네. 그 강사들은 흠칫했겠네요. 응? 날 잡아갈 사람들이다. 그죠. 벌써 왔나? 포켓몬을 노리는 벌써 포켓몬 왔나? 마스터처럼 빠르군. 트레이너처럼 학부모인 척해 막 이러면서. 난 학부모들이 이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새끼만 하고 싶은 거지 다 같이 그렇죠. 올라가고 싶진 않을걸요? 네. 22년 인터뷰에서는 뭐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공약이 아직 발표된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놈들에게 관심이 있다. 그렇죠. 역시 괄호가 있구나. 그들을 수집하고 싶다. 네, 여기까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거 없습니다. 그분들부터 폐교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자유통일당. 아니요. 네, 아니야?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의 맞다.
후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개혁신당부터 가죠. 아, 제가 맞다, 아까 맞다, 맞다. 세종이 조용하네요라고 한 말이 다 틀렸군요. 개혁신당에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 아니구나, 죄송. 아, 진짜 새로운 미래 쪽이 현역 의원이고요. 너무 헷갈려. 개혁신당 쪽은 출마 의지만 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누굽니까? 개혁신당 고. 이 중에 없습니다. 어이? 개혁신당 김양곤 60세 남자 정당인 국민의힘 세종시당 대변인이다가 1월에 건너왔습니다. 개혁신당으로 오면서 세종갑 출마를 예정했어요. 네. 정확히는 세종갑 출마를 위해 개혁신당으로 간다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무슨 사정인지 아직 예비후보 등록 안 했습니다. 서울 용산고 출생, 용산에서 용암초, 오산중, 용산고 여기까지는 저와 많이 겹치는데 서울대 사회교육 학사, 교육학 석사 수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원 하다가 국정원 정규 31기로 채용됩니다. 국정원. 2004년부터 2년 동안 국정원 직원으로서 주 브라질 대사관의 2등 서기관으로 근무를 했대요. 해외정부 파트 브랜치였겠죠. 정치는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 세종시당에서 근무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도 인수위에서도 한자리 했고요. 그리하여 2년 전 8회 지선에서 17선거구인 세롬동에서 시의원 출마 낙선. 당시 예산 7억 5천, 병역필에 전과 없음. 그때 공약은 시의원 공약이라서요. 백호점 부지개발, 수도권 전철 현장,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같은 것이 있는데 수도권 전철이면 서울 전철을 세종까지. 네. 세상에 이게 전설이에요? 철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천안까지 갔으니까 도시와 도시를 잇는 철도죠. 도시간 철도. 하긴. 이번에는 그런 거 안 들고 나오길 바랍니다. 2022년 5월 12일 세종경제. 국힘 세종시 의원 김양곤 후보 등 6명,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선거 이용 말라. 무슨 소리야? 그럼 너네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시의원이 아니었는데. 전유하지 말라. 같이 쓰자. 이런 소리잖아요. 같은 세종이잖아. 네. 정확히는 이 사람 시의원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 되면은 미얀마에서 축전 올 것 같아. 양곤이라서. 왜 오바마도 일본에서 오바마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막 좋아하고 일부러 그걸 관광화시켰거든요. 네, 일본인들이 코비 브라이언트를 좋아했죠. 그래서 다음 후보예요? 네.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 김종민 55세 남자. 네. 논산 연무읍 출생. 서울 단곡초, 한강중, 장훈고, 서울대 국문과 졸업. 수핵 탈출로 인한 전시 근로역. 논산 출신이라고 다 군대 가는 건 아닙니다. 졸업 후에 내일 신문 얼마나 좋았을까? 논산인데 안 갔어. 물론 수핵 탈출이 수핵 탈출이 굉장히 뭐예요? 아프죠. 괴로운 병입니다. 난 뭐 치핵 탈출 같은 건 아니야. 그것도 힘들어요. 부위가 너무 다르잖아. 주간판. 비슷하지 않아요? 졸업 후 내일신문과 시사저널에서 일하다가 87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훈장형 전과 얻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 홍보담당관과 대변인, 안희정 충남지사 때 정무비서관, 19대와 20대 충남 논산계룡 금산에 출마해 이인재에게 한 번 졌다가 이기면서 피닉스 슬레이어가 되었고 멋있어. 이후 이인재는 본선에서 멸종됩니다. 불사조를 때려잡은 자예요. 본인은 피닉스가 사라진 21대의 재선도 성공. 새로운 미래로 당적으로 옮긴 후에는 당의 원내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인재가 되기로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출석률 92.22%, 민주당에서는 정무위 출석률 96.77%, 대표 발의 법안 46개 중에서 원안 가결 2, 소정 가결 1, 대안 반영 폐기 8건. 그럭저럭. 원안 가결은 검사징계법 개정과 마약류 불법거래 특례법 개정입니다. 검사징계법.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인원을 2석도 확대하고 법무부 외부 추천을 늘리자.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조금 축소하는 법안이군요. 같이 당을 뛰쳐나갔던 조응천 의원하고는 검찰을 보는 시각이 꽤 다릅니다. 마약법 개정은 그 관련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링크 추가법입니다. 뭔가 고위층이 마약한 검사를 때려잡는. 그렇죠. 대안반영 폐기 중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선불을 결제했던 돈이 있는데 만약 그 업체가 망하면 그 돈도 업체가 이제 갚아야 될 빚에 포함돼서 우리가 환불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관리를 해서 빚쟁이가 가져가지 못하게 해서 환불을 해줄 수 있게 하는 법. 머지 포인트 법이죠. 그죠. 머지 포인트. 네네.
이렇게 디테일을 정비하는 입법 활동이 좀 치중해 있습니다. 근데 디테일이 좀 중요하긴 해요. 스타벅스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돈이 조그만 은행보다 많다 그러죠. 우리 저 국감 시간 때 얘기했잖아요. 스타벅스 사실상 일부의 소득은 은행업이라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자를 우리는 못 받잖아요. 그렇죠. 스타벅스는 받고. 네, 김종민 후보 입법 노동자로서는 그냥 보통의 민주당 의원 같습니다. 끝이에요? 자유통일당이 남아있죠? 아, 네. 2명이나요? 네. 이 사람의 이제 탈당과 목리 사연은 어차피 모든 미디어에 다 소개됐으므로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와, 자유통일당 경선하는구나. 아, 정확히는 경선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후보가 2명이구나. 진짜 무럭이네요.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김유한, 72세 남자. 제이콥. 침신대 신학 석사, 직업도 목사. 주안이요, 주안. 제이콥은 야곱이구나. 존. 네, 존. 시목교회는 더 사랑교회. 이지만 과거에는 조폐공사 직원으로 생산관리 과장까지 했다 합니다. 세종시 자유통일당의 시당위원장입니다. 첫 출마에 그냥 평범한 목사로 보여서 아무 정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후보서 코너. 충청북도 시간에 소개했던 자유통일당의 지역 세포 조직 자유마을이라는 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프리타운. 이 조직의 설립 목적은 주민자치기본법의 카운터인데요. 세종시 세롬동의 자유마을 지부장의 작년 12월 블로그 글 일부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도 현재 1,500개가 넘는 마을에서 8만 개의 조례 통과로 주민자치법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주민자치기본법의 가장 독소조항은 제7조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마을의 가짜 주민, 즉 생활주민이 총회와 사무국을 운영하여 행정자치기관을 지배하게 됩니다. 생활주민은 가짜 주민인가요? 그리고 누가 지배해요? 진짜 주민은 낮에 직장에 출근하고 마을에 없는 동안에 낮에는 실제로 우리 마을에 소재하는 사업장, 법인체, 학교, 협동조합, 시민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마을 총회를 소집하여 그들의 입맛대로 법을 만들어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도시국가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망상과 비하학이 많이 섞였지만 이들의 멘탈리티를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적을 설정해야 한다는 강박한요. 네. 그리고 스머프 마을 같네요. 그리고 이 글에서는 이런 문장도 찾았습니다. 이 내용을 김요한 목사가 강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요한 목사님은 현역 시절 보안사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운동권 학생들을 많이 조사하며 많이 좁혔겠네요. 우리나라의 운동권 학생들의 실체와 뿌리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고문맨이었단 소리예요? 김요한 후보는 52년생이므로 병역은 70년대에 이행했겠죠. 그리고 72년이면 유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 두들겨 패는 일을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직접 했을 사람일 따라서 보안사에서 고문을 했거나 고문을 구경하다가 지금 자유통일당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사지가 멀쩡하다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요한이네요. 네. 한 명이 더 있죠? 아, 네. 자유통일당 후보가 둘입니다. 자유통일당. 이하영. 시간 낭비가 아니길 빕니다. 시간 낭비일 것 같아요. 30대 여자. 이게 김요한 후보는 요한이 한글인 게 이해가 되는데 이하영 후보는 왜 하영이 한글이에요? 하나님의 영혼? 네, 그런 보통 하자 들어간 이름은 보통 그렇습니다. 하느님 성령 이런 거. 네, 그런 거예요. 네. 저는 이하영 후보가 자기 이름에 한자를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인사말인 줄 알았죠. 아무튼. 하영. 그건 하이영이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더 줄이면 그렇게 돼. 그럼 이제 남동생은 빠영. 죄송합니다. 33세 여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상당합 전공으로 학사. 2년 전부터 페이스 신학대학에서 석사과정 재학 중이라는데 이런 이름의 대학은 미국에 수도 없이 많고요. 페이스 신학교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못 찾았어요. 현재 세종시민연대의 총재라는데 그런 시민단체도 못 찾았어요. 세종시의회의 행정감사를 모니터링하는 단체가 있어요.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라고. 몇 글자 틀리면 다른 조직이죠. 혹은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 이 두 단체를 가끔 세종시민연대로 줄여 부르기는 하는데. 그리고 그런 단체가 똑바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위쪽 관료의 직함을 총재라고 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둘 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하영 후보와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네, 레주메 잘못 써서 내면 선거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주의하셔야 세종시민단체라는 거 자기가 만들면 되기 때문에 시민연대라는 거를 물론 일부러 그렇습니다. 이건 뭐 많이 써먹는 방법이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전 해군 하사라고 합니다. 군역이 있습니다. 일단. 해군. 네. 해군 그렇다면 해군에서 6년 이하 근무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7년 하면 중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부사관 6년에 진흥원 제약으로 대충 20년 대 10년 쓰고요. 30세쯤에 사회생활을 시작했겠죠? 그렇죠. 그 3년 중에서 2년 전부터는 신학 석사 시작이 인생 스토리일 겁니다. 그럼 신학이에요. 한편 직업에는 국제홀딩스 그룹 대표 이사를 하는데요. What? 세종시에 소재한 대부업체입니다. 예측할 수 없네. 힘께나 쓰시는 분이구만. 한양수자인 에듀센터 아파트 그 1단지 범지기 마을 1단지 바로 북쪽에 사무실이 있고요. 경선을 하는지 아니면 공천 심사를 하는지 가위바위보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싸우면 이기실 것 같은데. 그렇죠. 대부업자고. 네. 해군하사고. 네. 고문맨이 72세라 불리합니다. 그렇죠. 네. 세종을로 가보겠습니다. Here comes the new challenger. 죄송합니다. 무소속이 있습니다. 잔뜩. 진짜. 벌써 3명째.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고민 중인 후보입니다. 무소속! 네, 고민 중인데 안 나올 것 같은 후보는 제가 과감히 뺐어요. 네. 아무리 봐도 고민 중인데 나올 것 같은 후보예요. 무소속. 성선재 57세 남자 정당인이라고 적었지만 진짜 직업은 국제변호사입니다. 아니 유튜브 등 다른 곳에서는 미국 뉴욕 변호사라는 걸 꽤나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성관위에는 항상 정당인이라고 적어요. 그래요? 네, 성관위에만. 뉴욕을 적을 수 없으니까. 딴 데서는 모두 뉴욕 국제변호사, 뉴욕 변호사 이걸 엄청 박아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농축산인이 소개할 때 성선제이지라 그랬거든요. 네. 슬프다. 지금 와서는 슬픈 사연이지만 아무래도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보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성관위에 뉴욕을 못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국제변호사라고 하면 되지. 그런가? 집안 친척 중엔 성선 알리시아 키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미국 변호사라고 적어도 될 거고. 대전생 한밭중 대전고 고려대 법학과 위스콘신 법박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였습니다. 전과 없고요.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법학자의 색도 갖고 있습니다. 세종이나 대전에 자문관이나 비상이 미산이 하는 직함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지난번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대위원장이었네요. 2018년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대전 동구청장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고요. 그 블로그가 아직 남아있네요. 22년 지선에서는 세종시장으로 나오려다가 경선에서 탈락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역에 공을 아주 많이 들였습니다. 소셜을 보면은 여기저기 참가해서 사진 찍느라 바쁩니다. 세종 근처 축제, 어디 기념관 파티, 시의원들 바쁘게 만나러 다녔습니다. 네. 그중 제일 재밌는 게 2022년에 세종 시청자 미디어 송년 파티에 참석한 사진이거든요. 무슨 핑크색 안경이랑 루도프 코를 끼우고 정치인 자세로 사진을 찍었어요. 예. 근데 멘트가 인상적이에요. 뭐랍니까? 내년에는 제가 최연장자가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성선재 후보가 안 가시면 될 겁니다. 최연장자가 제일 초라해질 때죠. 지입으로 고백할 때. 이렇듯 지역에 공을 엄청나게 많이 들였어요. 네. SNS를 보면 진짜 너무 많이 들였어요. 하지만 2월 21일 세종갑 전략 공천설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보도자료도 냈어요. 그렇죠. 상남자 특 경선 탈락은 수용하지만 단수 추천은 용납 못함. 그렇죠. 싸워보지도 못하다니. 결국 단수 추천에 이번엔 참지 못하고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삐져나왔습니다. 녹음날 현재까지 무소속일지 어디 입당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죽어도 출마는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에서 모두 제의가 들어왔지만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이제 자리가 없어졌고 개혁신당도 김양군 후보가 비켜주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제의가 안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네. 공약은 개헌. 이야. 이 말이 좀 웃긴데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은 민주당 시절 관습헌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부정당했습니다. 그럼 민주당 후보예요? 아니 그게 민주당 시절이긴 하지만 네. 노무현 공약이었잖아요. 네. 근데 방금 우리가 민주당 시간에 확인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 시절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게 뭐야? 간혹 만나는 삼권 분립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죠. 시절에 민주당이 까인 거잖아요. 그렇죠. 말장난이죠.
백층 마천눈이 금강의 리버크루즈 같은 공약도 있고요. 네. 금개구리 있죠? 네, 금개구리 때문에 그 도심 한가운데 아직까지 벌판이 남아있는 장남평야에 네.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래요? 철새도 오고 금개구리도 살면 금개구리를 먹이로 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했네. 라면서 반드시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금개구리도 없어지고 철새도 안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이분 지금 핑키 보호를 위해서 타란툴라를 잡아드리겠다고 하시는 분이잖아. 인류는 그걸 생태계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먹이사슬. 됐나요? 이상입니다. 성선재 후보라고요? 성선재 이지요. 네. 되게 피자를 먹으면서 소설을 읽고 싶은 이름이네요. 세종갑이 약간 점점 서울 종로같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일단 나와줘야지 이 은근에서 많이 몰리네요. 네, 뭘 떨칠 수 있다. 네. XSFM입니다. 아이고. 날씨도 우중충. 그냥 우울하고 기분이 그렇네. 자, 이거. 에그타르트? 그리고 이거. 마카롱? 달콤하고 고소하게. 진짜 디저트의 맛. 우울한 순간엔 꾸룩꾸룩.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세종을로 가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을. 지역민의 삶과 문화를 알 수 있는 기준 중 하나. 그 시민이 조치원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가? 출퇴근만 하고 근처에서 저녁 먹거나 영화 보는 게 도시생활의 전부인 시민들은 세종 을 지역구 방면에 자주 들르지 않습니다. 조치원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일도 별로 없을 겁니다. 세종 갑에 비해 지역색이 좀 더 남아있는 을 지역구입니다. 디펜딩 챔피언도 지역 정가 출신 인물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59세 남자 국회의원이고요. 충남 연기군 금남면생입니다. 예, 현재 세종시 금남면 연기초 금호중 남대정고 충남대 건축공학과 충남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 상병 소집 해제 전과는 공직선거 부정 방지법 위반으로 99년에 300만 원이 했어요. 300이면 꽤 센데요. 예. 99년이면 한참 젊을 때라 또 잘린 꼴이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네. 재산은 출마 당시 20년엔 10억이었는데 22년에는 14억으로 늘었어요. 토지와 건물 가격이 늘었더라고요. 네. 주식은 떨어졌어요. 그게 한국 경제의 변화군요. 그냥 깔고 앉은 집 오른 하우스 푸어죠. 예, 현재 대선 도전 중이고, 자, 강약국의 아들이에요. 진짜 아버지가 약사였어요. 그리고 이름이 약국이 아니고? 그리고 그 약국 간판도 강약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강약사가, 그러니까 이 후보의 아버지가 통일주체 국민회의 때 정치에 계속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아, 군부부역자예요? 네. 아니, 군부부역자 희망자. 그렇죠. 군부부역 희망자. 워너비. 네. 그러다가 이 부친이 1991년, 그러니까 강약사가 91년 지선에서 민자당 후보로 충남 도의회 의원 당선 경력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은 새정치 국민회의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네.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 유튜브에 이렇게 나왔는데 뭐 당은 달라요? 왜 거짓말이야? 국민회의로 끝나서 같은 건 줄 알았다. 중청이잖요. 네. 자, 후보에 민주당 경력이 있고 그리고 경실련 후원이사가 있어요. 이 경실련과 참여연대에 발이 닿았던 후보들이 꽤 많이 눈에 띄네요. 물론 경실련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민주당과 친하지 않지만 그건 최근 경실련 얘기고 예전 경실련 인사들은 덜어 있습니다. 예, 1990년 초반 그런 경실련 인사들이 좀 있습니다. 자, 2017년에 세종시 정무부시장이었고 국회에선 원내 부대표였고 찐 명계로 분류되어 있어요. 찐명. 예, 국회 운영이 100, 기재위 94, 본회의 97% 출석률이고 이 정도면 한 번 빠졌나 보네요. 네. 아플 수도 있죠, 사람이. 그러니까요. 초 FM급입니다. 예, 대표 발의가 무려 62개.
그리고 원안 가결은 2건. 자, 상당수의 발의 법안이 행정수도와 그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어서 특별히 언급할 것은 없는데 건 이야기대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네. 괜찮은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후보의 공약을 발의한 네, 맞습니다. 수정 가결 법안 중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법도 결국 세종시 자치위 경찰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의정활동의 많은 에너지를 행정수도의 위상 정립과 그에 맞는 지원을 법률화하는 것에 쏟았습니다. 네, 말한 걸 지킨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세종시 일은 열심히 했고 일찌감치 단수 공천도 되었으니 이제 여당 후보에 대한 스매싱을 할 타임이죠. 국민의힘 이준배 예비 후보가 세종시 연동면 K마이스터 산업단지 조기 착공 공약을 했나 봐요. 예. 예, 그런데 이준배 후보 측근이 거기다 땅을 미리 사놨대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한 공격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국민의힘 후보들 착실해요. 네. 공약은 세종시가 넓으니 뭐도 많이 짓고 일자리도 만들겠다라는 찐 세종맨 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후보 결정된 거죠. 네. 국민의힘 이준배 55세 남자 재단법인 세종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이고요. 세종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지역 문제를 연구하는 조직이래요. 네. 네, 지난해 9월에 출범한 걸 보니까 출마 준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본업은 엑셀러레이터입니다. 네. 왜? 스타트업 키워주는 난 또 무슨 투자하고 F1에 컨설팅 받는 사람이죠. 엑셀 컨설팅 해주고 그런 네. DC에 유명한 덕후 있거든요. 엑셀러레이터라는 닉을 가진. 기업 컨설턴트라든가 옛날에 네. 그렇게 부르던. 대전 출생이고요. 레주메 좀 흥미롭습니다. 충남 기계공업고 졸업했고요. 전과 없음. 그리고 고등학생 때 지방 기능 경기대 은메달 수상해서 최연소 기능 한국인으로 지정받았어요. 기능인. 네. 그래 맞아. 옛날에 기능 올림픽 이런 거 많이 했었죠. 한국이 제일 잘했던 게 맞아, 이거죠. 맞아. 지금도 하겠죠. 그러니까 마이스터 꿈나무. 그렇죠. 이게 국가대표 상비군도 뽑아놔요. 네. 맞아요. 네. 실제로 국가대표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 졸업 후에 금성개전에서 실업팀 선수로 튀다가 그 전국 대회 나가려고 했다가 은메달을 받고 금메달을 못 받아가지고 좀 실망을 했다더라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기억. 낮에 일찍 학교에서 집에 와가지고 들어 누우려고 TV 틀면은 기능올림픽 금메달 뉴스 허건 날라오고 그랬었던 그리고 카퍼레이드 거였습니다. 해주고. 그때는 공업 입국이었으니까요. 맞아요. 이후에 10년간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다가요. 99년에 1인 기업 JBL을 창업을 했습니다. 준베리. 네. 우리가 아는 그 스피커 브랜드 JBL이 아니고. 네, 준베리. 이거 3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매출 100억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와. 엄청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 업체는 반도체 장비용 정밀 부품 제조 회사라고 하네요. 야, 99년에 이걸 창업했으면 진짜 하청업체가 됐군요. 네. 그리고 특성화고 문제에도 좀 관심이 많아서 직원 70% 이상 특성화고 출신으로 뽑았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네. 역시 저 대표의 당사자성이 중요하죠. 그렇죠. 2007년에 그 초기 창업자를 돕는 프로젝트를 이 회사에서 시작을 했다가 아이빌트라는 업체로 분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2016년부터 이 정부에서 엑셀러레이터 등록 관리제를 시행을 했대요. 네. 그래서 국내 최초 엑셀러레이터로 등록을 하게 돼요. 국내 최초로. 네. 4개가 있었대요, 당시에. 등록을 한 업체가. 기능 한국인 협회 사무총장,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 초대 회장, 여러모로 스타트를 많이 끊는 사람입니다. 협회장 좋아하면 출마하죠. 네. 결국.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 경제부시장도 역임했었고요. 출마 선언을 보니까 유리천장을 깨며 살아왔다. 자수성가가 아닌 다수성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다수성가가 뭐냐 보니까 단순히 밥값과 이름값을 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값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데요. 다 같이 잘 살잖아요. 다 같이가 네. 아니고 사람값을 하는 사람들만 힘을 합치고 그런 사람값을 얘기죠. 못하는 사람은 탈락시키자는 얘기지. 네. 그렇구나. 네, 그렇죠. 공동체주의와 능력주의를 함께. 하지만 힘을 합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겠죠. 아까 언급하셨던 그 산업단지 조기 착공 공약 발표 전 임금 부지 매입 이슈가 있습니다. 아, 다수성가구나. 네, 다수성가입니다. 측근까지 합쳐서 우리 다 같이. 네, 당에 이제 이해관계가 없다고 소명을 하긴 했는데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약도 좀 뻔한 내용이라 패스합니다. 특성화고나 생산직 관련해서 공약이 좀 나올지 궁금하네요. 좋습니다. 되면 그때부터가 더 불안하네요. 이 사람 인생은. 네. 만약에 당선되면. 개혁신당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네. 개혁신당. 개혁신당 이태환 38세 남자 조치원 출생.
교동초 조치원 중 현 세종고인 조치원고 졸업 후 고려대 경상학과 학사. 육군 51사단 167연대 3대대 병장으로 전역. 아니 왜 그것까지. 알아낸 건 써야지. 아까웠어.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중앙당 청년위원회에서 일했고 노무현 재단에서도 근무했습니다. 뭐? 네. 더 들어보죠. 2014년 그 이력을 들고 고향 조치원으로 와서 시의원으로 제2선거구 출마. 전국 최연소 광역의원 당선. 후 재선. 민주당 시의원. 초선 후반기 교육위원장. 재선 후반기 시의회 의장. 전국 최연소 광역의회 의장이었습니다. 그러던 2020년 10월 부모님 사업장에 불법 증축과 연관된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컨트롤하기 힘들죠. 근데 너무 복잡하고 본인도 약간 엮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약하려다가 실패했어요. 해명을 열심히 했는데 감사원은 시의회에다가 징계를 요청했고요. 그걸 지켜보던 민주당은 당원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단 8회 지선은 불출마를 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재선에서 끝난 거네요. 네. 아마도 이 의혹 때문에 지난 2월 초에 민주당에서 컷오프 된 것으로 보이는데 분노, 억울, 이의 신청, 탈당, 개혁신당 합류. 네. 그냥 죽진 않아요. 지지난 회기지만 조례 발의 성적을 분석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세종시의회 홈페이지가 자꾸 먹통돼서 그냥 언론 보도 위주로 찾았어요. 아이고, 시도의회 홈페이지 그런 아카이브 똑바로 안 챙겨놔요. 21년 조례 입법 평가 조례안이라는 거를 의장 때 통과시켰다고 홍보하더라고요. 기사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그래서 조례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자. 조례를 평가하는 조례. 메타 조례. 네. 인데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이태환 의원의 발의가 아니라 같은 당 차성호 의원의 발의입니다. 지 거 아니야? 이태환 의원은 의장으로서 원안 가결이 되었다고 홍보 기사를 뿌린 겁니다. 아, 뭐야? 근데 읽으면은 마치 이태환 의원이 한 것 같은 느낌을 두는구나. 엄플 좀 합니다. 의사봉 두들기고 두들겼다는 기사를 낸다고? 네. 아, 예. 얍삽하군요. 개혁신당 후보입니다. 한국국민당 후보 나오셨습니다. 납셨습니다. 한국국민당 박종채 76세 남자 학력은 대강초 졸업이라고만 되어 있고 경력은 미기재했습니다. 우와. 직업이 임대관리업이라고 적어내서 재산을 보고 싶었는데 예비 후보라서 안 되네요. 슈퍼바이저. 2012년 주차장법과 건축법을 위반해서 벌금 300. 관리자답네요. 네, 그렇죠. 네, 관리를 하다 말고 때려 부셨나요, 주차장을? 주차장 불법 증축이죠. 아이고, 건물주들은 이런 거 한두 개씩 있죠. 이제 한국국민당이 현재 내일로 미래로와의 통합을 논의 중이라서 어느 당적으로 나갈지도 알 수 없고 네. 사실 출마할 수 있는 건지 게다가 박종채 후보는 당에서도 평당원이에요. 그래요. 당직을 안 갖고 있어요. 첫 선거라서 익숙치 않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력이나 공약을 못 찾겠어요. 지역 언론도 관심을 안 가져요. 이게 재산만 알면 왠지 꿀잼일 것 같은데. 이런 후보에 대해서 이런 후보를 성가병이 처음 만나는구나. 그러다 찾아낸. 뭘 찾았어요? 2022년 7월 상순의 보도자료. 국토부가 조치원읍 연서면에 LH 공공택지지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자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이 공공택지 철회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반대에 나섭니다. 돈을 더 줘. 여긴 자연녹지 지역이다. 우리가 집도 짓고 여기서 지읒 받침입니다. 멍멍. 집이 짖어요. 산책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집에 온 손님들이 다 종이 뭐예요? 그렇죠. 반려집이라고 하죠. 여자예요, 남자예요? 반려주택. 이게 캠핑카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 되잖아요. 그 음식 하고 싶으면 음식을 하고 있으면 온 집에서 침이 뚝뚝 떨어지는. 자연학교에다가 연구실에다가 막 네덜란드처럼 도시농업 우리의 꿈을 키웠는데 LH가 막 땅 내놓으라고 그러고 아이고 강제 수용 반대요. 개발하려면 세종시와 민간의 주도로 갑시다. LH가 싫다는 거죠. 돈 더 받겠다는 거죠. LH가 웬 말인가. 근데요. 국민의 기본 저항권마저 빼앗긴 식민지 노예의 느낌으로 산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진짜로 안 빼앗고 해보셨나봐. 이 토지주 263명의 호소문 제일 앞에 나오는 이름 둘 중 하나가 박종채라는 이름입니다. 그것이 정치 입문의 계기군요. 공동위원장이었어요. 나름 원이슈 후보군요. 네. 이것 때문에 출마한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니길 바래요. 토지 보상 더 내놔라 후보. 일 가능성이 있는 후보입니다. 근데 이거 재밌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려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민간으로 하자. 이게 참 내가 구구절절해서 막 울려고 나 입감하고 있었지 뭐야. 근데 거기서 확 식었어.
정말 더 배우기 위해서라도 좀 늙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76이 돼서 돈 문제로 이렇게 열심히 싸우려면 어떤 입장이어야 되는 거지? 사람은 언제나 오늘이 제일 젊잖아요. 일단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 무소속 후보 있습니다. 무소속 신용우 37세 남자, 직업은 정치인, 세종시 연동면생, 연동초, 연동중, 세종고졸, 서울사이버대학교 네. 상담심리학과 졸업, 경력은 전 충청남도 도지사 비서실 주무관.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네. 이름을 안 쓴 이유가 있죠. 그리고 전 주 세이프티 코리아 본부장. 이 회사는 무슨 금고인가요? 아니요. 금속 구조물 공사나 집안조성 공사, 포장공사 이런 거 하는 회사예요. 건설이군요. 네네. 차선 분리대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럽니다. 네. 아마 그 비서관 그만두고 나서 이제 이 회사에 입사를 했었나 봐요. 참여정부에서 군대를 대통령 경호부대인 33경호대로 갔나 봅니다. 그때 2009년부터 안희정 전 지사와 연을 맺었습니다. 네. 신용호 후보가 이제 안희정 전 지사의 비서가 되었고, 인수인계를 한 후임 비서가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 씨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 측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번에 민주당에 공천심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강준현 후보에게 권력형 성폭행에 대한 입장과 안 전 지사의 아들을 세비로 비서로 채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18일이고요. 그리고 올해 2월 5일 당에서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무기한 보류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자신의 증언 때문이라고 하면서 탈당을 했어요. 서울 올라와서 민주당산까지 찾아갔는데 1층에서 당직자랑 통화한 게 전부고 당직자가 그냥 할 말이 없다고만 했대요. 네, 이를 취재한 시사인에서도 민주당에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공약! 성폭력 직접 가해자와 2차 가해자가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성범죄 관련자 공직 진출 방지법, 내부 고발자 공익 제보 채널 확대, 대통령실 세종 이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제 후보 본인에 집중을 하면 처음부터 이 정도 스토리를 각오하고 출마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소속 캠프를 진작부터 꾸려놓은 정도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 마중물로 또 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차가워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뭐 호남 영남에서 가끔 얘기하는 건데 선거로 가면 정치인의 성폭력 이슈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지역구들이 꽤 있죠. 네. 이제 그것으로 좀 끌어내려졌습니다. 이 이슈가 지금 저 세종을을 통해서 이 후보를 통해서 네. 그것만큼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표를 많이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질문을 역으로 본인이 듣게 됩니다. 그렇고요. 원 이슈는 아닙니다. 저 활동하는 걸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Here comes the new challenger. 무소속이 또 있습니다. 역시 고민 중입니다. 네. 무소속 송아영 61세 여자, 직업은 정당인. 무소속의 정당인. 어이구, 네. 아까 윗줄에 있는 분이네. 저 위에 계시죠? 네. 지금은 아니겠죠, 정당인이. 그렇죠. 연기군생이니까 세종생이고요. 조치원 교동초, 조치원 여중, 충남여고, 이화여대 교육심리학과. 아이고, 세종시당 위원장? 네. 여중, 여고, 이화여대 교육심리학과예요. 전 한국영상대 교수였고 음악과 교수 이력도 있습니다. 네. 세종시당 위원장은 이제 아니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전과 없고요. 세종을에서 경선을 하긴 했는데 송하영 후보를 컷오프 시키고 경선을 했습니다. 송하영 후보는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하면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 중입니다. 이 메시지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게요. 최소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둘 정도의 예비 후보들의 제대로 된 설명을 못 들었다는 말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다의 다른 말로 그렇죠.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짐작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짐작할 순 없습니다. 그렇죠. 기자회견 사진을 보면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머리에 컬도 심해졌더라고요. 전개 임무는 국민중심당. 어허. 네, 자민련의 후신인 충청의 그렇죠. 네, 보수정당이죠. 자민연계죠. 여기서 기초의원 비례도 나갔고요. 이후 자유선진당은 이제 여기서 이회창이 합류한 정당인데 여기서도 국회의원 비례로 출마했었고요. 새누리당이 흡수됐죠?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당적을 잇다가 충청의 미래당에는 합류하지 않았어요. 아, 예. 네, 새누리당에 남았습니다. 그럼요. 충청의 미래당은 이해창과 그 측근들한테 우리 좀 그만 이용하라는 말을 들었던 당이니까요. 네. 그랬으면 내일로 미래로 출마할 뻔했습니다. 이후 자유한국당에서 지지난 지선에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 이번에 8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합니다. 6년이구나. 선거 도전 4번째.
공약은 교육공약과 교통공약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약을 차차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공약이 문제가 안 되게 된 거예요. 네, 지금 공약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공약이 조금 잘 만들어지다가 중간에 낭떠러지로 딱 끊겼어요. 잠깐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고. 네. 뭐 국제학교 유치 공약이 있고 교육발전 특구 지정 있고 그리고 조치원에 있는 철도는 내리고 도로는 올리겠대요. 지하와 지상화. 여기서 끊겼어요. 뭔가 좀 부자연스럽죠. 그치, 그 다음에 뭘 유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생활형 공약 막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 만약 이제 국민의힘에서 너무 어색해서 컷오프 이렇게 정리해주면 화가 나죠. 난 똑바로 대답을 듣지 못했다. 네. 국민의힘에서 삐져나온 시당위원장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종이었습니다. 우리 가만 있어봐. 어유 잘 끊었다 그나마. 네. 우와. 진짜 잘들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내일부터 또 다른 전투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대전광역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간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5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빠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 Tiger uppercut!